아우 피곤해. 힘들다. 쉽지 않다. 여러분도 힘들죠? 4시간 하기가 힘들어. 가만히 앉아있는데 서있는 내내 힘들지. 그래 안 그래? 맞지? 중간에 앉아서 4시간 듣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이쪽 지수 계산은요 뭐 재밌는 게 없어. 재밌는 게 없어. 계산이라서 뭐 다른 부분 다 재미없나 여러분? 다른 부분 다 재미없나? 수학에 좀 재미를 한번 붙여보는 건 어때요? 수학에 재미를 한번 붙여보는 것도 되게 좋은 건데. 그러면은 내가 왜 수학을 좋아하게 됐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왜 수학을 좋아하게 됐는지. 여기 혹시 기독교 있어요? 기독교 있어? 아무도 없어? 지금 좀 편하지 않은데? 기독교 아무도 없구나. 저희 어머니가 아주 독실하신 기독교 신자세요. 옛날에 집사님이셨고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제가 초딩 때 억지로 이제 교회를 끌려갔죠. 여러분 초딩 때 교회 가봤어? 초딩 때 교회 가보면은 막 율동시켜요. 율동시키고 찬송 부르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초딩 때 이제 일진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그 율동하고 이런 게 창피했단 말이죠. 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하는데 엄마가 그때는 막 패면서 막 교회 가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교회를 갔죠. 억지로 가는데 도저히 이제 중학생 때부터 도저히 가기 싫은 거야.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크기 시작하죠. 그때 책을 많이 읽거든요, 제가. 신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겠다. 엄마랑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토론을 하는데 결국 토론은 결국 누구 하나가 증명을 해야 끝나잖아. 근데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을 못하고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을 못해. 그래서 내가 신이 없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뭘 이제 배우지? 과학하고 수학을 해야겠다. 과학하고 수학에 답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수학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수학을 해서 제가 이제 신이 없다는 거를 증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중학생 때. 아주 원대한 목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수학자가 되거나 수학 교육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올라갈 때부터. 그래서 근데 과는 저는 전기공학과를 갔잖아요. 되게 모순적이죠. 그렇죠? 되게 모순적이죠. 저는 전기공학과에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처음 본 층은 모르겠지만 제가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에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에 나왔는데 왜 전기공학과를 갔냐면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을 되게 열심히 해서 수학을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 수학을 여러분 한 번 잘해지게 되는 순간부터 되게 재밌어. 그리고 제가 힙합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힙합 들으면서 수학 문제 쫙쫙쫙 푸는 거야. 그럼 쫙쫙쫙 풀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 박자 맞춰서 그 문제를 푸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스트레스 받는 날 어떻게 했었냐면은 아침에 학교 앞에 서점이 있었거든요. 그럼 서점에 가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 중에 내가 안 푼 문제집 하나 골라. 그럼 학교에 아침에 7시에 들어가요. 나 때 이제 야자를 했으니까 11시까지 학교에 있었단 말이야. 몇 시간이야? 16시간 학교에 있었는데 미친놈이었다. 16시간 학교에 있었던 거죠. 16시간 동안 그 문제집 한 권을 다 풀고 나오고 하루 종일. 그러면 그걸 하루 종일 이제 mp3 끼고 하루 종일 이제 아무랑 대화도 안 해요. 아무랑 대화도 안 하고 계속 이것만 풀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나올 때 어떤 느낌이냐면 해방감이 엄청 좋아요. 오늘 하루도 뭔가 이뤄냈다. 뭔가 어떤 기분이 엄청 좋아요.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집에 가서 꿀잠 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국어랑 영어를 안 했으니까 국어 영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 됐죠. 근데 이제 고3 내내 이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하게 되니까 친구들 저한테 와서 막 질문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질문 많이 하면은 여러분도 지금 학교에서 뭐 잘하는 데 가서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수학 문제 물어보고 그러잖아. 내가 막 이렇게 알려주면은 애들이 너 되게 잘 가르쳐준다 이러는 거야. 잘 가르쳐준다. 너 되게 잘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 그 가르치면서 나도 공부가 되고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수학 교육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돼야겠다. 근데 학교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진 않았어. 왜냐면 여러분 학교 수학 선생님들, 여러분 학교 수학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교 수학 선생님들 열정이 좀 가득하신가요? 열정 가득하지 않으실걸? 뭐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한테 저처럼 4시간 연강하라고 하면 아마 다 못하실 거야. 아마 다 못하실 거야. 근데 저는 이제 방학 때 막 10시간도 하고 그러거든요. 수업을. 그러면은 집에 가면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단 말이지. 이제 온찜질하고 이제 버텨서 이제 다음날 또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한 얘기가 재밌어요. 재밌어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수능을 딱 봤죠. 수능을 딱 봤는데 수능 성적이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범대가 이제 교육학과가 있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대하고 보면은 이 얘네들 차이가 학교 레벨 하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려대 공대를 갈 수 있었잖아요. 서울대 사범대를 갈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 정도의 레벨 차이가 난다. 과 차이 때문에 점수 차이가 그만큼이 나요. 그러면 이제 수학교육과를 내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수능을 막상 봤더니 수학교육과 가기에는 점수가 너무 남아. 서울대 수학교육과도 가기는 조금 그래. 그래서 엄마가 어차피 너 학교 선생 할 거 아니지 않니? 학원 선생 할 거 아니야? 맞다고 학원 선생 할 거냐? 이러니까 그러면은 보험으로 취직 잘 되는 과를 가라. 나 때는 전기가 그거였거든요. 반도체가 먹여 살리던 때니까. 뭐 지금도 반도체가 먹여 살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대를 갔죠. 전기공학과를. 전기공학 가가지고 저는 방학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 때. 얘기하지 않았나 이 얘기? 방학도 안 해도 대학을 방학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제가 수학과로 전과 할 생각도 많이 했어요. 수학과로 전과 해가지고 수학자가 되자.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고 대학원 가서 연구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돈을 못 벌려나. 돈을 많이 벌려면 제가 저기 허준희 교수처럼 필드상을 받았어야겠죠. 허준희 교수님 아시죠? 필드상 받은 사람, 우리나라 최초로 그런 사람이 됐을 건데 내가 그 정도로 똑똑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최종 목표는 결국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확고하게 꿈이 없죠? 확고하게 꿈이 없잖아요. 그렇죠? 확고하게 꿈이 없죠. 저도 고등학생 때 그나마 저는 확고하게 꿈이 좀 있는 편이었긴 했지만 그냥 크게 막 확실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 학원 선생이라는 건요, 여러분 하방이 두껍지가 않아요. 하방이 두껍지 않다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지만 학원 강사는 못하면 그지가 되거든요. 그지 땡땡이가 되거든요. 못하면. 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는 데 되게 리스크가 크죠. 근데 사실 안정적으로 대기업 가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포기하고 이제 왔을 때 집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을까? 집에서는 나가라 그랬거든. 왜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니?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저는 선택을 한 거죠.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더라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겠다 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뭐냐면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게 생길 거예요. 나의 뭔가 어떤 안정적인 걸 포기하고서라도 하고 싶은 게 생길 거라고. 근데 그게 20대 때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대 때는 잘 안 생겨요. 보통 10대 때는 관심이 뭐 크게 없잖아. 그죠? 뭔가를 체험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20대 때 분명히 생길 건데 그때 여러분이 대학교에 무슨 과를 나왔냐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오케이? 제일 좋은 게 뭐냐? 공대를 가시라 이겁니다. 모르겠으면 일단 공대를 가시라고. 제가 볼 때는 의대도 답이 아니에요. 공대가 답이에요.
의대 갈 수 있어도 공대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앞으로 의사들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의사들 한번 건드렸다가 난리 났었죠. 기억 알아요, 여러분? 의대 한번 지원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 물론 대통령이 탄핵돼서 그런 거지만, 아니 뭐 그런 여러 복잡한 이슈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갈 때 대통령이 누군지도 중요해요. 대통령 따라 그 또 수능 석탈이 또 달라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진짜 그래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고3 가서 얘기 들으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결국에 의사 수는 늘리게 될 거야. 잘 생각해봐. 앞으로 저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건데 그 사람들 다 누가 키워야 돼? 의사들 다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의사 더 뽑아야지 뭐. 그러면 걔네들 돈 많이 벌겠니? 돈 못 벌겠지. 누가 돈 벌겠니? 결국에 우리나라 돈 버는 거는 뭐 기술력으로 돈 버는 거, 그렇죠? 그럼 이제 뭐 AI 시장이 오지 않겠어요? 그럼 AI 시장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AI가 1을 다 할 거고, AI가 1한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되세요? AI가 1한 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뭘 나와야 된다고? 공대를 나오시라고. 알겠어? 공대가 나오든 전기공학과 나오든 컴퓨터공학과 나오든 가시라고. 뭐 꿈이 없으시면 일단은 공대를 가십시오.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의대를 가세요. 오케이? 의대는 가기 힘들다는 거 압니다. 가기 힘들다는 거 아는데, 의대는 여러분 한 2, 3수 해서는 갈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면. 근데 의사의 뜻이 없다면 의대도 가지 마세요. 그냥 공대 가십시오. 그래서 아니 왜냐면 요즘에 자꾸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이. 얼마 전에 저 어제 수업하는데 애들 와가지고 요즘 문과대학을 가겠다, 경영학과를 가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경영학과 가서 뭐 할 건데? 네가 회사를 경영할 회사가 있어요? 물려받을 회사가 있으면 경영학과를 가십시오. 그래서 이부진 딸 알아요? 이부진 아들 아세요? 여러분 이부진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재용 누나인데 이부진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다 하더라고. 그 사람은 경영학과 가도 되지. 물려받을 기업이 있잖아. 그럼 경영학과를 걔는 가도 되죠. 근데 니들이 경영학과를 왜 가냐고. 물려받을 기업이 있나요? 물려받을 기업이 없잖아요. 경영학과 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되시죠? 네. 아니 뭐 기업을 창업할 거야? 창업을 해. 그러면 창업을 해도 되는데 경영학과 가서 뭐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요즘에 근데 대학교들이 지금 끝물 장사를 하거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이제 곧 인구 절벽이 오잖아요. 여러분 몇만 명이야? 좀 어두운 얘기해서 자꾸 죄송한데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32만 명 아니야? 32만이면 35만 되거든. 여러분 똑같은 나이 애들이. 근데 2040년에 지금 수능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그 수능 폐지 왜 하냐면은 애들이 없어서 그래. 그때 2040년에 수능 본 애들이 15만인가밖에 안 돼. 그러니까 2040년도에 수능을 볼 애들이. 그러니까 2020년도에 태어난 애들이 15만 명인가 16만 명밖에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능을 폐지하는 거. 그럼 이게 절반이 되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대학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사라지겠죠. 그럼 대학들은 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대학은 뭘로 돈을 벌어? 학생들이 들어가야 돈을 벌거든요. 걔네들 등록금 내줘야지 돈을 버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지금 다 끝물려서 한탕하고 떠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뭘 하고 있냐? 과를 늘립니다. 과를 막 이상한 과를 막 늘려요. 막 이름 붙여서 이상한 과를 막 늘리는데 이과 쪽 과는 안 늘려요. 왜 이과 쪽 과는 왜 안 늘리냐? 걔는 돈이 안 돼. 왜냐면 걔네들 뽑아서 걔네들 공부시키는데 돈 많이 들어. 실험도 시켜야 되고 막 그러죠. 돈 많이 들어. 그리고 건물도 지어줘야 되고. 그렇지? 돈 많이 들어. 근데 문과 애들은 뽑아먹고 그냥 책 몇 권 사주면 공부 알아서 잘 하거든. 진짜로 여러분. 아니 잘 생각해봐. 뭐 프랑스 어학과라고 생각해봐. 프랑스 어학과라고 생각하면 뭐 실험 장비가 뭐가 필요해? 그냥 프랑스 책 몇 권 사다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책도 대학에서 안 사줘요. 지들이 사라고 하지.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걔네한테 등록금 받아먹고 쭉 빨아먹고 자기들은 해교하겠다 이런 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상위권 대학들은 안 그러겠죠. 상위권 대학들은 이때 가도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이때 가도 살아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중위권 대학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중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어떤 대학들이 떠오르나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중위권이에요. 제 생각에는 건동홍 정도예요. 높죠? 높다고 생각하죠. 건동홍. 그 대학 입시 레벨 아시나요? 하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여섯, 여기까지에서 딱 10개거든. 여기까지 딱 탑 10이거든. 여기까지에서. 근데 여기 뭐 카이스트 포함돼 있고 저기 뒤에 의대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까지 탑 10인데 요 라인부터가 나는 중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동홍부터. 요 라인부터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부터 해서 아마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대학 졸업할 때만 돼도요. 왜? 이 정도 배지 달고 있는 애들은 너무 많아. 잘 생각해봐. 잘 봐. 선생님 92년생이야. 92년생이 몇만 명이냐면 얘네가 65만 명이에요. 너네 딱 2배죠 정확하게. 그래서 2배. 그때 스카이가 몇 명 뽑았냐면 15,000명 뽑았어요. 1.5 15,000명 뽑았습니다. 지금 스카이 몇 명 뽑을 것 같아요? 총 다 합쳐서 2.5만 명 뽑아요. 10,000명이 늘었어요. 여러분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애는 반으로 줄었는데 상위권 대학은 오히려 80%가 늘었다고요. 인원이. 그러면 스카이 배지를 달고 있는 비율 자체가 어떻겠어요? 이 92년생에서 스카이 배지를 달려면요 1% 안에 들어있었어요. 1%가 뭐야? 1% 안에 더 들어가야 돼. 0.5%더 들어가야 스카이 배지를 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스카이 배지 가치가 엄청나게 컸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요 스카이 배지 다는 비율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거의 1%안 돼. 1.5만 돼도 요즘 스카이를 뚫더라고. 입시를 그걸 보면은 1.5, 2만 돼도. 그러니까 저 때는 그때 쳐다보도 못 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스카이에서가 이게 그렇게 무너져.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배지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럼 저 때만 해도 사실 건동홍의 어떤 학과를 나오면은 아 그래 공부 좀 했네 이렇게 쳐줬다고. 근데 지금도 가면은 건동홍 가면은 그 공부 좀 한 거거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건동홍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나중에 인정을 안 해줄 거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나중에 인정을 왜 안 해주냐고. 다 알고 있을 거라니까. 다 알고 모든 건 상대적인 거잖아 기본적으로. 맞지? 그게 문제야. 그래서 잘 봐봐. 이 현실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요. 잘 봐. 내가 얘기하는 게 너네 나중에 막 내가 상담 왔을 때 막 이렇게 물어볼 거야. 너 목표 대학이 어디야? 마지노선의 대학이 어디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기 한 상경대 정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 상담 끝이야 그거는. 상담 끝, 수업 끝. 퇴원해. 학원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목표가 뭐가 되냐? 니들 무조건 스카이 배지를 단다야. 알겠어? 그럼 이제부터 어디 가서 목표를 다 몰아오고 다녀. 저는 서울대 가는 게 목표입니다 하고 다니세요. 알겠어요? 알겠어 모르겠어. 서울대 가는 거야 우리는. 서울대 가는 거야. 그럼 서울대를 가야만 해. 안 가면 큰일 나는 상황이라고 지금. 알겠어요? 오케이? 서울대 반드시 가시고 그렇게 정리하세요. 오케이?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이때 이제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죠. AI가 돼서 인간이 공부를 아예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나도 실직자 되는 거고 여러분도 실직자 되는 거고 다 같이 실직자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올 수도 있고 중국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몰라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전쟁이 벌어지면 다 죽는 거죠 네,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는 그거죠. 미래를 그냥 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를 대비해서 공부로서 미래를 대비하려면은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건동홍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가면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 애들이 계속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엔 다 의대 가고 스카이 배지를 달려고. 오케이? 재수하고 삼수를 해서라도 달려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 그럼 밑에 애들의 이제 대학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밑에 애들 대학은 정시를 뽑는 걸 애들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정시로 애들 뽑잖아? 무조건 그 다음에 걔가 사라져 있어. 반수하거든. 수능 다시 보러 간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되지?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여러분 목동 지역의 통계를 보면은요, 현역대 대학을 가는 애들이 양천구 전체에서 봤을 때 현역대 대학 가는 애들이 한 50%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재수하러 갑니다. 오케이? 그런데 현역대 50% 중에서 그 중에 80%가 반수를 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현역대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서 정착한 애는 여러분 현재 암천고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봐봐. 그러면은 무조건 여러분 재수랑 삼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옵션이다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수학원하고 삼수학원에서 막 이미 재수학원에서 막 이미 막 여러분 고3 때부터 학교 앞에 나와서 막 카드 뿌리고 그런다고. 미친 새끼들이 고3 때부터 재수하고 씨. 또라 새끼들이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차피 올 걸 아니까 그렇게 가서 뿌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알겠어? 그러지 말고 한 반에 가라고. 한 반에 가려면 지금 재수생, 삼수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셔서 한 반에 다 끝내시라고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도 좀만 참으세요. 좀만 참으시고 2년 동안 2년 남았잖아요. 딱 2년 남았어요. 2년 덜 남았죠, 여러분. 수능 때 볼 때까지. 2년 동안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컴퓨터야. 공부하는 기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고등학생 때. 그러면은 내가 의식주, 먹고 자고 입는 거 빼고는 나는 욕구를 추구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컴퓨터니까요. 약간 공부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안 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좀 독하게 좀 하면은 의대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게 말이 쉽지만 않을 거야. 자, 봅시다. 유형 12번 보시죠. 유형 12번. 유형 12번은 별게 아니고요. 이게 스토리텔링 문제거든요. 스토리텔링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문장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식을 주고 싶은데 그 식을 조금 어렵게 주고 싶어서 문장으로 그냥 식을 막 어렵게 문장으로 써놓은 거야. 오케이? 문장으로 써놓은 거를 뭐로 옮기면 돼? 식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 특성이 뭐냐면 니들이 처음 보는 공식을 하나 줍니다. 거기 보세요. 62번의 가운데 F는 8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5분의 T승이라는 공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공식은요 실제로 있는 공식이긴 한데요 이 공식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공식 이해할 필요 없고 그냥 이 공식은 그냥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그냥 써먹으라고 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저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위에서 잘 봐. 위에서 봐봐. 어떤 종을 100데시벨의 크기로 타종한 후 t초가 지났을 때 소리의 크기를 F데시벨이라고 할 때 다음 식이 성립한다. 예, 오케이? 그럼 보세요. 그 F랑 T라는 그 미지수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F랑 T라는 미지수. 그 F랑 T라는 미지수가 뭘 의미하는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자, F는 뭘 의미해요? t초가 지났을 때 소리의 크기 F. 오케이? t는 100의 크기로 타종한 후 지난 시간을 t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저런 관계식 성립하니까 자, 그 밑에를 이제 식으로 옮겨봅시다. 이 종을 100데시벨의 크기로 타종한 후 20초가 지났어요. 그럼 t가 얼마란 얘기예요, 여러분? t가 20이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네. t가 20이었을 때 소리 크기 F1. F1은 이렇게 나오고요. 8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4. 제 말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5초가 지났을 때의 소리를 F2. 그럼 F2는 8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 T에다 5를 집어넣었어요. 이해되니 안 되니? 되니? 근데 뭐 구하래? 아까 또 시간 더 나왔죠. F2분의 F1이 얼마래요? F2분의 F1이 8분의 1이래요.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F2분의 F1이니까 이거 나누는 값이거든. 나누면 이렇게 나누죠. 맞아? 네. 나눠주고 뭐가 돼요? A에 마이너스 3승 된다 동의하니? 얘들아? 맞니? A 만 3승 되고 얘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얘가 8분의 1이다 지금 이거예요. 근데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3승 아닌가?
맞아? 그럼 A의 마이너스 3승하고 2의 마이너스 3승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A랑 2가 어때야 되는 거야? A랑 2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해했어? 됐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이게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막 F 나오고 막 저기 T 나오고 A 나오고 뭐 데시벨 나오고 막 이러니까 니들이 이게 막 어지러울 뿐인데 그거에 전혀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게 전혀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 72번까지 해서 이 지수의 계산이 이제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감 잡았어? 오케이. 좋아요. 자, 수평잡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좀 볼게요. 오늘 사고 가? 오늘 좀 살 수 있는 것 같던데? 여기 닫았지? 36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예, 갑니다.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xn승 마이너스 8 곱하기 x 2n승 마이너스 8은 0의 모든 실근의 곱이 얼마래? 마이너스 4래. 그때 n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럼 보세요. 해보세요. 이 방정식은요 두 개예요. x n승은 8이다. 와. x 2n승은 8이다. 요렇게 두 개지. 얘들아 맞아? 됐어? 얘 모든 실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4래. 맞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들의 곱을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이거는 거듭제곱한 그 방정식의 해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존재성과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야, 얘는 현재 결정할 수가 없어. 왜 결정할 수가 없냐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내가 모르잖아. 맞아? 그래서 만약에 n이 홀수면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와. 맞지? n이 짝수면 두 개가 나와야 돼. 이해했어? 안 했어? 됐어? 그 다음 잘 봐. 얘는 확실히 결정할 수 있어요. 왜 확실히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n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짝수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항상 짝수니까 여기서 x는 두 개가 나와요. 얼마에? 2n 승근 루트 8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해돼 지금 내 말? 됐어? 오케이. 그런데 잘 봐. 여기서 무슨 근이 나올 건데 얘네들의 총 곱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총 곱이. 맞아? 근데 잘 봐. 얘네 둘이 곱해서 인이 뭐예요? 마이너스죠. 뿔말을 곱할 거니까.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럼 봐봐. 만약에 얘도 n이 짝수야. 맞아? 만약에 얘도 n이 짝수여서 풀마로 나와버린다고 치면 이 총 곱이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죠. 뿔마랑 뿔마를 이걸 다 곱해버리면 그냥 플러스로 상쇄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니까. 내 말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n은 무슨 수여야 돼요? 얘는 홀수여야 하고 여기 그는 오로지 n승근 루트 8 혼자여야 하는 얘기. 이해되니 안 되니? 되니? 자, 그 다음 이제 곱해볼게. 자, 이제 곱해보자. 여기 유리수 바꿔보면 어떻게 돼? 2에 n분의 3승 되는 거 오케이? 됐어? 얘는 풀마 2에 2n분의 3승 되는 거 오케이? 됐어? 그럼 싹 다 곱한다잉? 싹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2에 n분의 3승 곱하기 2에 2n분의 3승 곱하기 마이너스 2에 2n분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4다 이거야 지금. 얘들아 맞아? 맞아? 그럼 마이너스 어차피 여기 상쇄시키고요. 됐어요? 네. 그냥 지수비 그냥 다 더합시다. 여기 다 더하면 어떻게 돼? n분의 2 x. 얘가 4니까 2의 제곱.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니 아니니? 오케이니 얘들아? 그럼 n분의 6이 얼마야 되는 거니? n분의 6이 2여야 되는 거 아니니? 됐어? 그래서 n이 얼마다라는 결론이야? n이 3이다라는 결론이야.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n이 홀수다라는 그 말에도 홀수라는 그 가정에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네요. 이해했니? 됐어?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무슨 구조냐면 이런 게 바로 수능형 구조예요. 뭐냐면 자 일단 논점을 잘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논점을 잘 잡은 다음에 추론을 해야 됩니다. 추론을. 뭘 보고 추론하냐? 결과를 보고 추론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논점은 결론적으로 연애들의 근득이에요. 거듭제곱근의 실근에 대한 게 논점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다고 뭐야? 얘네들의 총곱이 마사르잖아.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 건 여기는 뿔마로 나오는 게 결정됐다고. 그렇지? 얘네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근이 2개로 나오냐 하나 나온다는데 얘가 짝수면 안 된다니까. 곱이 마이너스 4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추론상. 맞아? 그러니까 n이 얼마야 된다 추론이야. n이 홀수야 된다는 추론이고 얘 근은 단순히 n승 루트 8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추론이고 이 추론을 할 수 있느냐를 수능에서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오케이? 이 능력이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능력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오케이? 아주 좋은 문제고 수능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구조를 잘 풀어내시는 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 가볼 건데 40번에는 일단 여러분이 모르는 기호가 하나가 있어서 그거부터 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40번에 맨 뒤에 보면은 시그마 n은 2부터 20까지 fn 이거 보이시죠? 지금 이거 시그마라고 읽어요. 오케이? 이거는 나중에 저기 우리 맨 마지막 수열 파트에서 배울 기호예요. 수열 파트에서 기호인데 뭐냐면 이 n을 2부터 20까지 증가시키면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연수범에서만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럼 봐봐 어떻게 되겠어? F2, F3, F4 이런 식으로 가서 F20까지 그리고 싹 더하라는 뜻이야. 얘가 알겠지? 일단 요거를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FN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보자 얘들아. FN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봐봐. FN이라는 거는요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의 n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대. 어허허허허허 봐봐. 그러니까 얘는 n승이고 얘가 음수로 몇 개 나오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한테. 맞아요? 머리 아프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머리 아프냐면 보세요. 이 n이라는 게 횟수에도 들어있고요. 이 n이라는 게 어디에도 들어있냐면 돼야 하는 수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아까 문제는 이거랑 이게 따로 놀았잖아요. 근데 이거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했어 지금 내 말? 됐어? 그럼 일단 자 음수인 거 지금 떠나서 존재하는지부터 따져보고 싶어. 그럼 존재하는지 따져보고 싶으면 내가 일단 못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 거듭제곱하는 횟수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맞아? 그럼 잘 봐. n이 짝수인 것부터 갈게요. n이. 됐어? 그럼 n이 짝수일 때는요. 잘 보세요. n이 짝수일 때는요. 이 새끼 있잖아.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양수면 몇 개 존재해요? 2개 존재하고요. 그 2개가요. 반드시 뭐로 존재한다고요? 뿔마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얘가 0이면
한계고 그건 그냥 0이야. 맞아? 얘가 음수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얘의 부호가 중요해요. 그럼 잘 보세요. 얘를 이제 n에 관한 함수로 보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n에 관한 이차함수로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맞아 아니야? 인수면 잘 되니 안 되니? 인수 잘 되지. 뭐랑 뭐로 돼? 3하고 9로 인수가 되는 거 보여? 보여? 그럼 얘가 3, 9 이렇게 생겼다고 이해돼 지금 내 말?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에 n이 지금 짝수만 들어가야 되니까 4, 6, 8이 들어오면은요 저 값은 죄다 뭐가 찍혀요? 음수가 찍혀요. 제발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해요? 그럼 잘 봐. n이 4, 6, 8일 때는요 애초에 실근이 없어요. 이해해요? 그럼 당연히 음의 실수인 것도 없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다시 n이 4, 6, 8일 때는 이 돼야 되는 애의 값을 찍어보니까 정확한 값은 몰라도 된다고. 부호만 보고 싶다고. 부호가 지금 다 뭐냐고. 부호가 다 음수라니까. 짝수번호 쪽에서 음수가 되는 수는 있냐고 없냐고. 실수범위 없다니까. 그럼 당연히 음의 실수도 없지 그냥. 알겠어 모르겠어. 그치? 근데 만약에 n이 2, 10, 12, 14 이런 곳이야. 오케이? 그럼 자 이런 곳에서는 저 값들이 다 뭐예요? 다 양수죠? 맞아요? 그럼 짝수번 걷어 제곱하는데 얘가 다 양수야. 그럼 실수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하는데 반드시 뭐로 존재해? 반드시 뿔마로 존재한단 말이야. 내 말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그 중에 음수는 몇 개 있다는 거야? 그럼 음수는 항상 한 개 있다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했냐 안 했냐? 이해했냐? 감 잡았냐? 오케이. 그럼 잘 봐. 얘들아 여기서 F2만 1이야. 됐어? 4, 6, 8은 0이야. 됐어? 그 다음 나머지 짝수 10, 12, 14 거기서 다 얼마야? 다 1이야. 내 말 이해해요? 그럼 봐봐. 이렇게 하자. 2부터 20까지 짝수 몇 개 있어? 2부터 20까지 짝수 10개 있지? 근데 그 중에서 4, 6, 8만 0으로 계산되는 거고 나머지 짝수 값은 다 1이 되잖아. 맞아? 그럼 그 짝수가 몇 개 있다는 거야? 짝수가 7개에서만 1이 나오니까 일단 7이 돼. 이해했어요? 이게 지금 짝수만 처리한 거예요. 감 잡아 안 잡아 여기까지. 감 잡아? 오케이? 좋아. 두 번째. n이 홀수로 가볼게요. 준비됐어? n이 홀수로 가볼게. n이 홀수로 보면은 얘 부호 상관없이 항상 몇 개 존재? 항상 한 개 존재한단 말이야. n이 홀수일 때는. 맞아? 그런데 잘 봐. 무슨 수가 되고 싶은? 음의 실수가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지. 그 한 개가 음수가 되는 걸 찾고 싶지. 그럼 언제 따라가는 거야? 얘가 음수면 거듭절권도 음수라니까. 홀수일 때는. 얘가 양수면 거듭절권도 양수고. 맞아? 그럼 얘가 음수인 걸 찾아야지. 근데 이거 그래프 똑같잖아. 3하고 9야 지금 이렇게. 맞아요? 그럼 3, 9는 안 돼요. 이게 0이에요. 안 돼요. 그럼 요 안에 지금 홀수 누구 있어요? 5랑 7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해해요? 네. 그럼 F5일 때 1 나올 거고 F7일 때 1 나와서 두 개밖에 안 더해져요. 내가 이해해? 나머지 홀수일 때는 죄다 양수라고 쟤네들이 다 음의 거듭제곱근이 음의 실수가 아니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7하고 2 더해서 그냥 총 얼마야? 총 9가 계산되는 거야. 감 잡아 얘들아? 이거 어때?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 처음으로 얘기했던 잘 보세요. 여기 지수 확장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4점짜리 첫 번째 유형이에요. 자, 이 유형은 뭐냐? 바로 뭐냐?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존재성 가지고 문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n을 어디다 넣어놓고 어디다 넣냐? 횟수에도 n을 집어넣고 돼야 되는 수에도 n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 횟수가 바뀜에 따라 이 돼야 되는 수의 부호도 같이 바뀌어요. 제발 이해되시죠? 근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횟수 일단 짝수 홀수로 나누시고요. 오케이? 그 짝수일 때 얘 부호를 그냥 관찰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함수화 돼서 이렇게 관찰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했어? 오케이? 요런 구조의 문제가 일단 4점짜리의 초반 문제예요. 오케이?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지만 자 요거 정복하셔야 된다 안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 오케이? 왜냐? 얘는 내신에는 일단 무조건 나오고요. 내신에는 무조건 나오고 수능에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아주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알겠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 자연수가 될 조건 하나만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생 좀 많으셨으니까 빠르게 하나만 할게. 빠르게.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자, 우리 67번 한번 볼까요? 67번은 이제 이 지수 쪽에서 4절달에 나오는 두 번째 유형인데요. 두 번째 유형 바로 뭐냐? 지수값이 자연수가 되는 조건. 그거예요. 만나봅시다. 부자연수 A랑 B가 있는데요. 루트 2분의 2A 승 곱하기 5의 비승이 자연수가 돼야 되고 3승분 루트 2A 플러스 1승의 3의 비승이 또 유리수가 되야 되는 A의 최소값 구하세요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루트에서요. 얘는 2의 A-1승을 2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의 2분의 B승 이렇게 될 겁니다. 루트를 벗기면요. 제발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지금 2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 맞지? 나눠져 있는 2를 지금 2의 A-1로 바꾼 거고 루트를 지금 유리수로 바꾼 거예요. 제발 이해했어요? 오케이? 얘가 무슨 수가 되는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and 잘 봐. 2에 3분의 A 플러스 1승 분의 3에 3분의 B승 얘가 무슨 수가 되는데? 얘가 유리수가 돼야 된대요.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럼 처리해 봅시다. 여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자연수 돼야 되죠? 그럼 A-1이 2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가 홀수에 될까요? 짝수에 될까요? 홀수에죠. B는 짝수.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되려면 A가 홀수고 B가 짝수여야 될 거야. 이해됐니 안 됐니? 됐니? 그 다음에 이거 봐봐.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고 싶대? 이게 유리수가 되고 싶대요 지금. 그럼 이게 유리수가 되려면 잘 생각해보세요. 얘가 무리수 나오면 되겠어요? 무리수분의 무리수에서 유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수 나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또는 유리수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유리수 나오려면은 약간 여기가 음의 정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음의 정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A랑 B가 지금 자연수니까. 내가 이해했어? 그럼 여기가 자연수 나오라는 얘기야. 맞아? 그럼 여기도 자연수 돼야 돼. 이해해? 그럼 잘 봐. 여기서 A 플러스 1이 3의 배수가 돼야 돼. 맞죠? and B가 뭐여야 돼? B가 3의 배수가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걸 만족시키는 A 플러스 B의 최소니까 최소의 A랑 최소의 B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맞지? 야, 그럼 최소의 A 어떻게 되니? 홀수면서 A 플러스 1이 3의 배수인 최소 누구야? 5 아니에요? 5? A가? 그럼 A의 최소는 5입니다. 맞죠? A가 홀수면서 A 플러스 1이 3의 배수여야 되니까 A가 2일 수는 없고요. 5 가능하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 B가 짝수면서 B가 3의 배수의 최소면은 B가 6이 최소죠. 이렇게. 이해했어? 네. 그래서 A가 5고 B가 6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 잡았니? 오케이? 미안해. 하나만 더 할게. 시간 좀 남았어. 쏘리. 자, 70번 보겠습니다. 자연수가 될 조건 하나 더. 준비되셨나요? 네. 문제 보시면 이렇게
m이 1보다 커나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n은 1보다 커나고 8보다 작거나 같은 두 점에서 mn과 n이 있는데요. n 승근 루트 3승근 루트 n의 m승이니까 n의 3분의 m승인 거 이렇게 맞아요? 얘가 지금 뭐가 되는?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수적사의 개수를 찾으세요라는 문제.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는 아까 어떤 논점이냐면 이 논점이야. 내가 자연수에다가 분수승을 하면은 항상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왜요? 얘가 어떤 자연수의 2승, 어떤 자연수의 3승 되면 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내 말 이해돼 안 돼? 이해해? 그러니까 잘 봐. 얘는 n이요.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잘 보세요. 야야야 이거 봐봐. 도움을 줘서 얘가 지금 없어지려면요. 얘 지금 분모에 뭐 있어요? 3 있잖아. 맞아? 그러면 n이 무언가의 3승으로 표시가 돼야 돼. 또는 6승으로 표시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지금 보시면 n이 지금 뭐랑 뭐 사이지? 범위 봐봐. n이 1하고 8 사이지. 그럼 n이 무언가의 3승으로 표시될 수 있는 거는 1하고 8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n이 1 또는 8인 경우예요. 제발 이해되십니까? 그럼 잘 보세요. 얘는요 결론적으로요. 이제 보세요. n이 1일 때는 1의 m승이랑 똑같은 거고 8일 때도 2의 m승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제발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럼 이게 그냥 자연수가 되려면 m은 그냥 아무거나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자연수니까? 맞아? 그럼 m은 그냥 1, 2, 3 아무거나 와도 된다고. m이 지금 1하고 3 사이의 자연수잖아요, 얘들아. 맞아? 네. 그래서 m은 그냥 1, 2, 3 중에 하나가 오면 돼요. 그럼 수소수에 했으니까 n 2개, m 3개니까 2 곱하기 3에서 여기 수소수 몇 개? 6개 나온다. 이해했어?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예요. 나머지 n이 1하고 8이 아닐 때입니다. 오케이? 그럼 자 봐봐요. n이 1하고 8이 아닐 때는 여기 보세요. 얘가 이 분모에 3을 집어줘요? 못 집어줘요? 못 집어줘요. m이 반드시 3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자연수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n이 몇 개 나옵니까? n이 1하고 8 제곱은 몇 개 있어요? 1하고 지금 8 제곱 6개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이해했어? 네. 그래서 6개 해서 총 더하면 12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수가 될 조건 해가지고 4점, 이거 3점짜리인데 이거는 좀 쉬운 상태여서 우리 조금 더 어려워지면 72번처럼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72번이 논점이 똑같아요. 70번하고 한번 잘 생각해보서 풀어보세요. 72번을 집에 가셔서 70번 참고하셔가지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 좀 공부했는데 계산이 거의 위주예요. 어려운 부분은 거듭 제곱의 실근의 존재성 그리고 지수가 자연수가 될 조건 요거 2개. 오케이? 그거만 잘 판단하시고 숙제가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숙제가 좀 많이 나갈 겁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학교 지금 나가는데 학교에서 거의 자습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도 쫓겨 있을 거니까 숙제 좀 많이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네. 열심히 해오세요. 오케이? 파이팅!